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소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소개 점점 저 심플해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심플하게 해요 그냥. 네, 노매들랜드 보고 온 제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팟캐스트계 동네 서점 금책바 만드는 불금 PD입니다. 네. 제이님 좋은 데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저 제주도 네. 잘 안전하게 네. 다녀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뉴스에서 요즘에 제주도 관광객 음. 너무 많다 그래서 음. 네, 약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잘 하고 오셨죠? 근데 제가 간 데가 너무 시골이어서 네.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아 좋네요. 네. 네, 오케이. 잘하셨으면. 차가 없어서 괜찮아요. 핫한 데를 못 갔습니다. 아. 네. 책방 가려고 네. 막 버스 1시간씩 기다리고 가서 음. 책방에 사람이 많아봤자 뭐. 제가 그때 듣기로는 그 제주 사적으로 자기 개인 여행으로는 처음 가보신 거라고. 그렇죠. 아니 그냥 제주도 자체 아예 처음이에요. 아예 처음. 아. 태어나서 제주도 처음. 또 희귀한 분을 우리가 또 그래요? 진짜 요즘 같은 세상에 되게 네, 드문 저는- 사례긴 하죠. 그래서 너무 특이해요. 어. 그래서 저는 진짜 도착해서 네. 되게 신기하게 사람들이 다 의심하더라고요. 진짜 처음이냐 했더니 진짜 처음으로 와봤고 여권 진짜 검색해봤어요. 끝까지. 뭐요? 자꾸 사람들이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여권 챙기라고? 그리고 사실 여권은 안 속았는데 네. 요즘에 뉴스에서 뭐가 떴냐면 바이오 등록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게 뭐 다른 신분증이 필요한가 찾았더니 그건 아니었고요. 그 제주 뭐 있잖아요. 근데 제주 앱 무슨 까르라 그러잖아요. 제주 무슨 안심 무슨 그죠? 그래서 패스인가 다 그걸로 막 하던데. 저도.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갔을 약간 중간에 조금 헷갈리긴 했는데 음. 네, 그래도 다행히 잘 다녀왔고. 어디 가셨습니까? 저 우선 동부 있다가 그러니까 성산 일출봉 쪽. 함덕 아니고. 성산. 네, 성산 쪽. 네. 성산 좋죠. 성산 쪽 있고 섭지코지 갔다 오고 예. 비자림. 비자림은 진짜 너무 좋았어요. 비자림 다녀오고 그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있는 책방들. 책방 무사 다녀왔고요. 요조님 만나신 겁니까? 아니요. 책방지기님 만났어요. 가로님. 가로님 맞을걸요? 몰라요. 네. 아니 본명은 아니고요. 네. 아니 뭐 그러면 책방 무사 연락해가지고 가시기 전에 내 금책바 제인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생각보다 요조님 뵐 수 있나요? 전 아마 계셨어도 저는 네. 인사도 안 했을 거예요. 제 원래 되게 쭈뼛? 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저는 제 얼굴을 보고 친해진 게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SNS나 무슨 매체를 통해서 먼저 알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내적 친밀감이 생기면 문제가 뭐냐면 그런 분들은 거의 안 친해져요. 네, 불금 PD님이 거의 유일하세요. 제가 불금 PD님 실제로 네네. 보기 전에 네. 이미 매체로서 매체긴 매치지. 매체죠. 그쵸? 네. 네. 금책바를 통해서 알아서 처음에 약간 네. 되게 저는 어려웠어요. 그래요? 근데 어차피 같이 찍다 보니까 금방 친해져서 괜찮은 거지. 네네. 전 보통 절대 가서도 거의 얘기도 안 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맥락은 좀 다르긴 한데 저도 가면 만약 요조님이 앞에 있어 나도 아는 척 못 들어갔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약간 좀 달라. 뭐냐면 굳이 연예인들이나 좀 유명한 사람 앞에서 유난 떨고 싶지 않은 약간 그런 거 있죠. 쓸데없는 자존심. 자존심?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전 진짜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자존심은 아닌데 와, 연예인 앞에서. 그런 거지. 네. 저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내가 저 사람과 친한 척 하고 싶지는 않다. 저도 그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어떤 분들은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네. 그냥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 올렸더니 요조님 계시냐고 했더니 안 계셨다고. 그리고 속으로 진짜 다행이었다고. 마음 편히 책방을 볼 수 있어서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다. 그리고 이제 제이님은 괜찮고요. 제가 볼 때 한 30대 정도 초반 정도까지는 가면 이제 같이 말 붙이고 뭐 이러면 30대 초반이. 그러니까 그러면 괜찮아. 내가 볼 땐 작가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 그쵸, 입장에서도. 좀 젊은 이제 저 같은 아저씨들이 요전히 안녕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게. 그래서 아는 척하지 않아요. 좋네.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 자중합니다. 그래서 네. 좋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 사실 누구를. 저는 그 웹이나 이렇게 뭐 매체를 통해서 보는 걸로 이미 만족을 하는 타입이라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랬나?
제 요즘은 잘 못하는데 그 작가님들 몇 분 금책방에서 이렇게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맞아요. 처음에 진짜 엄청 떨리더라고요. 아우, 너무. 근데 왜냐면 소설가라는 사람을 제가 만나서 대면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일반인이지 뭐 사실 저는.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질문 잘못하면 어떡하나, 불편한 질문 하면 어떡하나, 막 진짜 엄청 노심초사하면서 질문지 미리 보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만나보니까 어떠셨어요? 근데 그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작가님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진짜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테레오타입의 작가님들은 아니셨고 진짜 깍듯하시고 다 되게 예의 바르시고 되게 유쾌하시고 다 그런 분들이어가지고 전혀 어렵지 않게 하긴 했죠. 저는 근데 사실 다른 이유도 있는데 저는 이미 책이나 매체에서 당연히 포장된 모습에 네.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깨질 확률이 더 높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냥 그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이런 인터뷰도 생각하면 일로 만나는 거니까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쵸. 어느 정도 다 좀 일종의 거리가 두고 객관적인 서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적으로 만나면 저도 사적으로 좀 카페에서 만나면 되게 부담스럽긴 할 것 같아요. 부들부들 떨면서 진돗배 할 말도 없고 사인 받고 나서 무슨 말을 거기다가 그래서 좀 뭐가 제가 뭐라도 돼야 그게 좀 마음 편할 것 같은데 하여튼 결론은 유재님이 안 계셔서 너무 다행이었고요. 사진 편히 찍고. 그러면 나중에 한번 저희 요조님 한번 모시는 거. 네. 제이님이 한번 인터뷰 한번 해주시는 걸로. 저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왜요? 네, 멀리서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끼리 이런 말 하는 게 웃기죠. 네. 요조님이 오실 확률이 저희가 있겠습니까? 안 오셔도 좋습니다. 네. 하여튼 책방 무사 잘 다녀왔고요. 네. 책방 무사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구나. 네. 책방 무사 옆에 카페 공글이라고 있어요. 공들이? 네. 공구리? 공들이. 공들이? 네. 미셸 공들이 할 때 공들이? 그 뜻인가? 아니겠지. 네, 아니겠죠. 공구리라고 해가지고 세면 쓸 때 공구리 친다 그러죠. 너무 아저씨입니까? 아니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갑자기 내가 헷갈리네. 그 공들이 뜻이 뭘까? 미안해요. 미셸 공들이밖에 안 되네. 하여튼 그건 모르겠고요. 근데 결론은 그래서 책방 무사 있고 그다음에 카페에 공들이 있고 그다음에 무사 스토어라고 또 공간을 만드셔가지고 전시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약간 정원 또는 이렇게 뒷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또 되게 좋더라고요.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기대 안 하고 갔다가 주변에 뭐가 많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해서 앉아 있다가 책도 읽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그런 독립 서점이 엄청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 또는 이제 육지 어쨌든 이쪽 중심의 독립 책방 붐 일기 전이 제주도가 있었다고 전 듣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 것도 있는 거지. 왜 제주 가서 카페 차려보고 싶다, 그쵸. 책방 차려보고 싶다 이런 거랑 좀 약간 비슷한 게 좀 맞아요. 있는 거겠죠. 네네.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런 카페들도 당연히 많고 근데 좀 사연을 듣고 몇 개 카페들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네. 왜 제주 카페들은 이렇게 물론 체인점들도 있지만 왜 이렇게 디자인이나 인테리어가 이렇게 독특하냐 했더니 한 분이 되게 웃긴 얘기 해주셔가지고 되게 슬펐어요. 무슨 슬프진 않고 웃겼어요. 왜냐면 제주도가 수도권에 비해서는 땅값이 싸대요. 근데 뭐가 그러겠죠.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비싸냐면 그 공그리피 그러니까 소위 말한 공사비가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그러겠네. 그리고 재료비가 비싸니까 보통 다 왜 개성이 생겼냐면 재료를 사다가 자기가 하다가 배워가면서 하신대요. 그 막 도량하고 막 이렇게 치수 재면서 인건비랑 뭐 그러다 보니까 싶어서. 다 누드 콘크리트 느낌이 나고 뭔가 그런 개성 있는 게 생겨서 그게 약간 의도치 않게 잘 된 거래요. 근데 그런 거는 요즘 또 그냥 땅 해놓으면 더 힙해 보이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제주는 그걸 이 붐이 불기 전부터 이미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비용들이. 사실 제주는 주변 풍광만 좀 괜찮으면 돌만 쌓아놓고 만들어도 예쁠 것 같아요. 아무튼 카페 좋아하시고 책방 좋아하시는 제이님 굉장히 좋은 여행. 한라산 가셨어요? 못 갔어요. 왜요? 일정이 딴 게 생겨가지고 한라산은 못 갔는데 다음에 꼭 한라산. 그래요. 다음에 오름을 근데 많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주 이제 4.3 관련돼서 책 읽고 4.3 가셨어요? 네, 거기 기념관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제가 간 날이 또 날인지라 엄청 바람이 엄청 세게 불고 비가 그 다음 날 와서 그런지 막 날이 엄청 흐려가지고 다녀와서 너무 좋았고요. 그 유적지 쪽 돌아보고 그다음에
너분숭이라고 또 그 북촌리 쪽에 있는 유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무덤들하고 네. 그런 데랑 같이 갔다 오기도 해서 저는 또 한 일정이 한 반은 제주 4.3 관련돼서 책 보고 관련 이제 장소들 다녔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진짜 꼭 차를 빌리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버스 시간을 꼭 알아보셔야지. 저처럼 저는 네. 처음 3일은 그냥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로 돌아다녔다가 버스가 이제 안 와요. 근데 맞아요. 알고 봤더니 그 버스가 자주 다니지 버스는 않아. 그날 안 온대요. 그 시간표가 있는 그 시간표를 꼭 제주 버스 어플 검색하셔서 시간표 보고 꼭 다니셔야 돼서 전 3일은 거의 다 날릴 뻔했어요. 그 버스가 안 오는데 아, 기다렸다가. 예. 어. 그러니까 뭐 저는 오후 3시에 기다렸는데 그날 그 버스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런 버스도 있으니까 꼭 알아보시고 가시면 좋고. 네. 근데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실 네. 제주는 비자림 가서 깜짝 놀랐죠. 네. 비자림도 너무 좋고. 네. 꼭 다녀오셨으면. 비자림 벌목한데 거기도 가보셨어요 그러면? 아니 그쪽은 아니고 저는 이제 그쪽은 아니었고. 전형적인 그 여행자 코스여가지고 오케이. 그 숲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비자림 뭐 왔을 때는 주변을 도는 게 아니라 가장 잘 돼 있는 중앙을 그렇지. 돌아다녀서 사실. 네. 저도 이제 일 때문에 저는 몇 번 가는데 제주도를 최근에는 비자림로 그 왜 원희룡이 싹 밀었던 그 길을 갔거든요. 거기 이제 활동가들도 만나는 그런 시간이어가지고 진짜 열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거는 비자림 전체에서 약간 그 도로 쪽을 잘랐나 보네요. 네, 그렇죠? 도로를 넓히려고 도로 쪽에 한 아유. 예를 들어 도로가 2차선 도로면 그 2차선 넘게 이렇게 쫙 이렇게 근데 싹 밀어버리고. 너무 무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활동가분 한 분이 거기 약간 오두막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살고 계시고 막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진짜 예. 근데 제주 가면은 저는 왜 제주도 얘기를 가끔 사회 면에서 뉴스에서 들었을 때 환경 운동가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는 그런 분들이 사시나 보다 했는데 거꾸로 됐어요. 제주여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더. 그러니까 자연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비자림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마스크 사람이 주변에 없을 때가 있어서 팟캐스트를 듣는데 비자림 요즘에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데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 없을 때 잠깐 코만 내리셔서 향을 맡으라고. 그래서 향을 맡을 때 깜짝 놀랐어요. 민트 향으로 가득, 그러니까 허브 향으로 가득 찬 거였어 전체가. 네,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자연이나 화산 지형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제주는 약간 역사 이런 거 알면은 좀 복잡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럼요. 사실 그런 걸 전혀 인식 안 하고 갔을 때는 그냥 아름다운 관광지이고 맞아요. 휴양지인데 하나라도 알게 되면 이제 굉장히 조금씩, 좀 불편함이 있죠. 네. 네. 사실 그런 것 좀 알아야 되고. 네. 전 유튜브에 보통 알고리즘이 이상하지만 네. 이번에 저를 잘 인도해 주셔서 갑자기 무슨 역사 강의하시는 분이 그 썸네일이 그래요. 당신이 밟고 있는 땅이 학살지입니다. 그래서 뭐야? 그래 눌렀더니 이제 제주 4.3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진짜 해안 지역들이 대부분 학살지여가지고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저는 잘. 네. 그러니까 뭐 해안도 그렇고 중간산, 중산간 이런데 뭐 엄청나요. 잃어버린 마을들도 네, 꽤 많아서. 그러니까 제주 사실 전체가 거의 뭐 진짜 피눈물의 역사죠. 그렇죠. 네, 언젠가 또 이런 얘기도 우리가 제주 특집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제가 갈 때 제주 4.3 관련돼서 책도 읽었고 그 다음에 그 민음사에서 나온 강재희 시인님이 쓰신 그 제목 뭐였더라? 섬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섬을 시작합니다. 다행이다. 네, 이걸 읽고 갔는데 그래서 또 제주의 여러 맥락도 같이 생각해서 저는 되게 이번에 잘 다녀온 것 같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놀러 가세요. 네,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코로나 점점 심해져서. 코로나 끝나면 해외 가려고요. 그렇지. 해외도 가. 무조건. 네. 요즘 최근에 보신 영화 있습니까? 네. 먼저 보신 거 얘기하실 게 있다고. 저부터. 나만 살짝 진행 멘트로 나한테 넘기는데.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오프닝 토크 맨날 근황은 사실 별로 이제 저희 근황이 사실 직장인들 근황이 뭐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비슷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오프닝 때 저희 봤던 영화나 이런 얘기. 저희 둘 다 영화 드라마 좋아해서 그냥 그런 수다를 그냥 오프닝으로 떠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극장은 안 가지만 OTT 매니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넷플릭스. 네, 핫한 작품들을 이렇게 좀 봤습니다. 일단 먼저 서복을 봤어요. 네. 공유 배우와 박보검 배우가 주연한 서복 봤고요.
말을 아끼는데. 네, 사실 말할 거리가 많아서 이걸 꺼내온 건 아니고 이걸 봤다. 아, 약간 티내고 싶어가지고. 상징. 아 저는 좀 아쉬웠어요. 보고 나서. 네, 일단 너무 졸렸고. 아 그래요? 되게 공유가 졸렸어요. 나오는데 졸려요? 사실 뭐 공유 배우가 나온다고 제가 안 졸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전 공유 씨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음. 아 저도 뭐 배우로서 좋아하는데 근데 뭐 작품이 졸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주제 의식이나 이런 건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지루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 그래요? 약간 그런 의외인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런 평 되게 많아요. 아. 네, 중간 중간에 약간 예상되는 스토리인데 또 예상되는 스토리로 가는데 너무 또 예상돼. 서로 대화가 너무 깊고 느리게 진행되니까 아. 좀 졸린 거지. 무슨 이야기는 하는지 우리가 이제 빤히 아는데 그 장르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더 실망감도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기대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미 이 장르에 대한 예상이 되는데 그리 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걸 너무 천천히 가고 너무 느리게 가니까 뭐 약간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막 그 하이라이트 장면에서는 별로 감흥이 안 생기더라고요. 예상했다. 근데 이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LG 55인치 올레드 사고 나서 뭘 봐도 뭐 4K로 이제 봤거든요. 아유, 이번에도 서복. 네, 좋더라고요. 네. 화면은 예뻤고. 약간 이 정도면 PPL인데 PPL을 해줄 리가 없죠. 이 정도면 LG가 LG 쪽에서 우리한테 뭐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박보검 배우도 너무 이제 연기 톤이 감독들이 이제 딱 박보검 배우한테 원하는 톤이 너무 정해져 버린 것 같아요. 별로 말 안 하고. 아니 그냥 가만히 있었고 약간 쭈뼛쭈뼛하다가 이제 뭐 갑자기 막 이렇게 되는 또. 맞아요. 그 캐릭터를 지금 수년째 본 것 같아서. 예. 근데 어쩔 수 없나 싶기도 하고. 근데 박보검 배우가 그렇다고 해서 전 연기력이 나쁜 배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역할들이 근데 좀 제한적인. 근데 이제 좀 그런 최근 몇 년간의 경향성은 좀 그렇게 너무 흘러버리지 않았나. 네. 근데 뭐 똑똑한 배우니까 알아서 군대 갔다 와서 잘 하시겠죠. 군대 뭐 지금 군대 계시니까. 네. 뭐 1급 배우 걱정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그래. 서복 아쉽지만 잘 봤고요. 또 뭐 보셨다고 밤에 관련된 제주도 관련된. 저 이거 그래서 일부러 제주도 가기 전에 봤어요. 그러네. 봤어요. 보셨다 그랬구나. 저 소름인 게 저희가 다룰 그 장르진 작가님의 달까지 가자에서도 제주도 나오잖아요. 야 이거 복선이다. 제주에서 뭔가 다 일어난다. 아니 이제 제주는 다 익숙한 곳인데 뭘 또 그래요? 저는 요즘 읽었던 소설에서 처음 봤어요 제주도. 그럴 수 있죠. 네. 어쨌든 제가 낙원의 밤 저 봤고요. 엄태구 배우, 전예빈 배우 그리고 차성원 배우님이 저도 봤습니다. 주연하신. 보셨다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전 이런 장르를 좋아합니다. 피 튀기고 다 죽고 막. 진짜? 예, 잡이 하나도 없고 그런 걸 그냥 전 옛날에 본 아이덴티 시리즈는 거의 그냥 틀어놓고 그 화면을 안 보고 음성만 듣고 장면을 기억할 정도로 봤어요. 이런 거 다 슉슉슉이잖아요. 근데 사실 본 아이덴티 본 시리즈는 진짜 21세기 액션 지형을 진짜 새롭게 열어버린 작품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인정. 그런 전 사람 죽고 이런 장르를 좋아해가지고 공허물은 안 보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되게 악평도 꽤 있어가지고 전 걱정을 했는데 딱 제가 예상했던 걸 다 충족해주고 살짝 더 갔어요. 제 측면에서는. 그리고 권총 장면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리고 그 차승원 배우님은 어떻게 저렇게 캐릭터를 분명히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캐릭터가 대사가 엄청 좋거나 이런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차승원 배우님이 하니까 뭔가 너무 매력적이 돼서 말맛을 되게 잘 살리시죠. 그 대사는 별거 아닌데 너무 착착 달라붙어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차승원 배우의 어떤 톤이 있어요. 특유의 톤이. 마이사님이가 거기서. 네, 마이사님. 근데 그 차승원 배우의 특유의 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차승원 배우 그 작품이 좀 약간 뭐랄까 너무 전형적이 흘러가면 차승원 배우의 대사 톤도 좀 약간 그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좀 우려했는데 낙원의 밤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마이사 캐릭터가 좀 그리고 이사라는 타이틀을 그런 이렇게 대놓고 사용한 게 보통 저는 많이 못 봤던 거예요. 르와르에서. 그러니까 역할이 나오긴 하잖아요. 그냥 뭐 명칭상 이사긴 한데 근데 진짜로 계속 마이사 부르면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전 너무 좋았고 나름의 원칙 있는 빌런 캐릭터들을 좋아해서. 근데 이게 사실 2000년대 이후에 어떤 조직 폭력배들은 기업화돼가지고 사실 이렇게 가는 게 맞긴 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영화 자체는 사실 그 영화 잘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사실 감독이 박훈정 감독님이 때깔은 또 좋고 제주의 풍광도 예쁘고 약간 잿빛. 장르적인 어떤 이런 어떤 뭐랄까 마감들은 참 당연히 좋았어요. 그거는 당연히 그 정도로 예상했고.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깡패들이 나오면 좀 지겨워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좀 좋은 점수 안 줘요 일단. 그건 약간 개인적 이유인가요? 아니 뭐 저한테 뭐 무슨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라기보다는 한참 그 우리 한국 영화가 깡패 영화 막 일색일 때가 있었잖아요. 조폭만으로 막 1, 2, 3, 4 네, 그러니까 뭐 나오고. 그때 워낙 질리기도 했고 21세기에 여전히 좀 깡패 영화는 좀 안 맞는 게 확실히 있긴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저 애들이 저렇게 쓸데없이 비장한 이유를 모르겠고. 네. 장르긴 하지만. 장르가 비장해야 돼. 근데 깡패들이 비장하는 거는 꼴 보기 싫어.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뜬금없죠. 빈센조는 괜찮겠네요. 근데 빈센조는 다 희화화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지. 그렇죠. 저 빈센조 진짜 재밌게 보다가 저는 근데 이게 항상 사람들의 평도 왔다 갔다 하긴 해요. 또 저렇게 악이 쉽게 해결돼 하다가 빈센조가 너무 마피아 같으면 당황하는데 저는 그게 좋았던 게 마피아니까. 저는 그래서 전 되게 재밌게 지금 즐겨 보고 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현대풍에서 마피아는 되게 옛날 대부부터 거슬러 오긴 하는데 그 캐릭터나 그런 장르를 잘 활용한 것 같아요. 빈센조는 그런 측면에서 뭐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영화는 꼭 왓챠에다 평점을 남기거든요. 다. 네네. 몇 점? 서복도 낙원의 밤도 2.5점밖에 못 줬어요. 둘 다 2.5점이었어요. 네. 오. 네. 2점까지는 또 잘 안 가요. 2점은 너무 또 박하잖아요. 저 1점 많은데. 네. 하여튼 뭐. 네. 그러면 또 뭐 그래도 만족하신 게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뭐요? 낙원의 밤? 아니요. 다른 작품도 보신 거 있다고. 뭐요? 잠깐만. 진행하지 마요, 자꾸. 왜 자꾸 진행해? 자꾸 나한테 뭐 내가 그 낙원의 밤 그 이야기는 하려고 그랬어요. 전현비 배우는 전현비 배우는 뭐 이제 너무 훌륭합니다. 빈센조 얘기한 게 맥락이 있네요. 그렇기도 하네. 저 의도하지 않았는데. 네. 진짜 전여빈 배우는 그 뭐지? 죄 많은 소녀. 네, 죄 많은 소녀부터 시작해가지고 멜로같이. 이제 딱 보면 이 사람은 약간 그런 연기를 뭐라 그러죠? 메서드? 네. 약간 메서드 연기를 하는 배우긴 하거든요. 근데 그 메서드 연기와 어떤 생활 연기의 중간 지점까지도 잘 아우르는 것 같아요. 처음에 빈센조 나왔을 때 일에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야? 막 이랬거든요. 그렇죠. 왜 이렇게 오버하냐 막 이랬는데. 근데 뭐 그게 다 맥락이 있는 연기였던 게 이제 드러났고. 그때 사람들이 몰랐죠. 빈센조가 다 그렇다는 걸. 그렇지. 다들 이제 딱 느와르 같은 거 잘 빠진 느와르 기대하고 딱 했는데 나중에 막 비둘기하고 막 대화하고 막 이러니까. 비둘기가 구해주고. 네, 그러니까. 뭐 마지막 장면도 잘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박훈정 감독님이 그 마지막 5분을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그 마지막 해변의 그 장면인가요?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 스포니까 말할 순 없지만 네네. 진짜 마지막. 네. 네. 그러니까. 전 그거보다 더 마지막 얘기했어요. 그거 말고. 전 그거 되게 좋았거든요. 그 이제 횟집 씬. 네. 네. 오케이. 네. 그거 찍고 싶어서 내가 볼 땐 그 앞에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논란은 주인공은 누군가 했을 때 여러분의 선입견을 깰 필요가 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감독님 고생하셨어요. 갑자기. 또 하나 드라마. 이건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이미 끝난 드라마인데 JTBC에서 했고요. 괴물이라는 드라마인데 잘 나왔다는 소문은 제가 익히 들었고. 저도. 네. 근데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요? 여진구 캐릭터는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나머지는 다 좋아요. 여진구 배우님이 연기를 못 하셨다는 게 아니고 캐릭터 자체가 좀 약간 좀 이상한데 근데 뭐 한국에서 16부작을 이렇게 잘 찍어내기 쉽지 않다 딱 생각이 들고요. 네, 되게 괜찮게 보고 있어요. 재밌습니다. 뭐 일단 연기는 신하균 배우님은 또 뭐 어떤 신급의 어떤 이미 끝을 찍으셔서 단열에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신하균 배우 연기 즐겁게 보고 있고 거기 또 조연분들도 연기가 되게 좋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한국 드라마도 좀 그런 맛을 살리는 경향성이 있는데 일종의 주조연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그 공동체의 연대로 어떤
뭔가 이렇게 이겨나가고 돌파해 나가는. 사실 빈센조도 그렇잖아요. 괴물도 좀 사실 그런 거거든요.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아 이제 내가 해야지. 그 화제의 작품 보셨다면서요? 네, 저 방금이래 오전에 보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윤여정 배우님의 어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시상으로 그쵸. 수상으로 미나리가 여전히 이제 핫하지만 사실 이번 아카데미를 가지고 간 건 아카데미를 휩쓴 거는 사실 이 작품이죠. 그쵸, 세 개를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작품, 여우, 주연, 그다음에 감독, 그쵸. 네. 노매들랜드. 노매들랜드 네. 보고 왔습니다. 오전에. 그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이번에 세 번째 수상이에요. 여우주연상에. 야. 근데 뭐 사실 프랜시스 맥도먼드는 아무도 사실 이견이 없어요. 그렇게 봤는데 97년에 파고 2017년인가 쓰리 빌보드. 네. 지금 이제 세 번째 노매들랜드로 이제 받으신 거거든요. 네. 거의 뭐 이분도 거의 연기 신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쵸. 그리고 이번에는 연기 외에도 되게 적극적으로 이 작품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오 그래요? 네. 네. 거의 뭐 이 이야기를 가져가다가 감독한테 제안까지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출연까지도 하고 나중에는 거의 뭐 프로듀싱까지 거의 맡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어떠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너무 좋았고 미나리랑 굳이 비교를 저는 약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자꾸 뭐 미나리의 경쟁작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보다가 한 본지 한 10분 지나서 포기했어요. 이 장르가 무척 다른 것 같긴 해서. 예. 그리고 근데 약간 겹쳐지는 게 있긴 해요. 그래서 하나의 공통점은 이게 다 포스트 트럼프 시대다. 그러니까 트럼프 이후에 미국 그런 문화 또는 이쪽 예술계에서 자꾸 미국은 무엇인가, 미국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질문하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미나리도 좀 주류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한국 이민하셨던 그렇지. 분들 얘기고, 그리고 이 노매드랜드도 백인들이 주로 나오긴 하지만 이 백인들이 막 중산층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라 노매드,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노마드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자기 밴에다가 이렇게 침대 대충 정식적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규격화된 차가 아니라 자기들이 개조해가지고 그 침대 만들어서 거기서 자고 지내면서 뭐 크리스마스 시즌은 아마존에서 일하고 이런 얘기인데 그 여정을 쭉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품 자체의 톤이 되게 차분하면서도 좋고요. 그다음에 미국 하면 제가 생각하는 미국은 아직도 자꾸 그 도시예요. 막 뉴욕 한복판에 스파이더맨 날아다니고 있는 건데 그런 미국은 사실 부분적이라는 걸 이제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런 이제 광활하고 근데 광활을 넘어서서 그냥 인간보다 너무 거대한 자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나오려고 결정한 사람들의 얘기여서 전 되게 약간 문학적으로 읽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르포적인 느낌보다는 되게 소설같이 봤지만 실제로 이 작품은 무척 논픽션적인 게 많다는 거. 실제로 조사하고 르포 형식이고 대부분의 배우들이 깜짝 놀란 게 그 나중에 이게 크레딧 올라갈 때 보면은 그 등장 인물의 이름이 진짜 본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노매드들이 거기서 출연을 하세요. 두 분만 배우로 알고 있어요. 거의 다큐멘터리적인.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트럼프 이후에 어떤 상흔 트라우마가 엄청 커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아마 이번 아카데미 그 작품상 후보 중에도 있었을 텐데 힐빌리의 노래 같은 경우도 맞아요. 어떤 그 러스트벨트 맞나? 맞아요? 네. 맞죠. 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어쨌든 그런 맥락에 그런 걸 보면 미국이 그 트라우마에서 꽤가 아니라 진짜 컸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것 같고 또 이제 미국의 어떤 영화 종사자들은 대부분 다 민주당 성향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저도 좀 보고 싶네요. 노매드랜드는. 네, 이건 그래서 되게 그 와일드라는 영화도 조금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근데 와일드랑은 등장인물의 배경, 상황, 나이대가 너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저는 그 비슷한 느낌은 있어요. 약간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정의 느낌도 살짝 있고 그리고 그들만의 공동체, 시스템 밖에서의 관점도 있어서 연출도 너무 좋았고 저는 그리고 그 영화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이름이 어려워서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루도비코 에이나우디
이거 아니 저희가 이분 음악을 좋아하는데도 이름이 안 외워져. 그러니까 처음에 제이님이 사전 저희 녹음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붉은 PD님도 이분 아실걸요? 이름이 루도비코, 네. 루도비코 에이나우디. 네, 이제 외우고. 이분이 이제 괜찮아요. 음악을 거의 다 음악을 네. 주로 이분께 OST로 많이 BGM으로 사용이 돼서 그 약간 광활한 자연과 연결되면서 뭔가 이입이 더 좋았어요. 몰입도 맞아. 되고. 그래서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이 영화는 꼭 극장에서 봐달라 이런 네.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네. 왜냐면 극장에서 안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작은 화면에 산맥이 보여봤자 올레드 LG 올레드 55인치로 보면 어떨까요? 모르겠는데 집에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번에 감독상도 받으셨잖아요. 네네. 클로이 자오 감독이 그 마블 이터널스 감독인 거 아세요? 네, 너무 설레요. 그러니까 요즘은 잘 만드는 감독은 그냥 다 데려가. 뭘 만들어도 다 잘 만드나 봐요. 네. 네. 클로이자요. 사실 중국에서 마블이 뭐 어지간한 감독을 데려왔을 리가 없잖아요. 요즘. 그렇죠. 네, 다 마블이 섭외하는 감독들은 다 능력들이 있어서 근데 뭐 스스로 증명해 버렸네요. 노매드랜드로. 네. 중국이 엄청 싫어한다고 지금 이 감독을 현재. 어쨌든 지금 언뜻 들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여러 맥락이 있는데 네. 그 예전 인터뷰 내용이 이제 중국 이제 소위 말하는 인터넷 유저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이제 좀 사건이 커졌는데 그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 나왔던 얘기가 중국은 거짓으로 가득 찼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나라에 대한 얘기를 비판적인 얘기를 했구나. 했죠. 그럼 또 우리 중국도 인터넷 유저들이 또 가만히 안 있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비판도 받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정보를 지금 차단해놔서 뭐 아카데미 수상 이런 것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방송에 아예 안 탔다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참 사실 우리나라도 민족주의하면 또 뒤질 수 없는 나라라서 그렇긴 하지만 참 유별납니다. 중국은 진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노매드랜드. 네. 꼭 영화관에서 음향 시설이 좋은 영화관에서 영화관이야 다 좋겠지만 그래서 올레드 TV가 집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과연 스피커가 그렇게 좋을까? 뼈를 때리는데 타격감이. 여러분 이거 음악이 그렇게 좋은데. 그래요. 거의 오프닝만 한 30분 남았는데 이걸로 그냥 1부가 나왔는데? 그러면 1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2부가 뭐예요 그럼 대체? 2부가 장유진 작가님인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사실 어느 정도 좀 예상했어요. 이렇게 될 걸. 그래서 나 때문인가? 아니요. 제가 좀 예상을 했어. 그래요? 그래서 2주에는 1부와 2부를 동시에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올리는 건 아니었어. 네, 그러려고요. 근데 왜냐면 이게 오프닝이 너무 길어버리면 그렇죠. 나는 오늘 지금 얘네들이 장유진 작가의 신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들으러 왔는데 그 썸네일이 장유진 작가님인데 그렇게 우리 저 제주도 갔다 온 얘기하면 싫죠. 낙원의 밤에 어쨌다느님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네요. 예, 그래서 약간 예상을 했고 그래서 1부, 2부 나눠서 업로드 하려고요. 좋습니다. 네, 1부는 이렇게 저희가 저희 근황과 또 영화 드라마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또 이런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그 조회수 이런 거 좀 보면 그 저희 한번 전에 빈센조랑 미나리랑 같이 막 이렇게 한 엮어서 이야기한 거 있었거든요. 네네. 다운로드가 좀 나왔어요. 그래요? 예측할 수 없는 청취자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취향. 저희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랄까 팬덤이 큰 방송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서 좀 유명한 작품을 하거나 이랬을 때 아무래도 좀 근데 그래도 많이 높은데? 귀멸의 칼날하고 승리호 했을 때 거의 두 개는 뭐 거의 1부는 여기서 그러면 마무리하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장유진 작가님의 신작 달까지 가자 저희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